3차 시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AWS 클라우드 계정 생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콘솔 대시보드의 주요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IAM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리소스 관리의 기본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와 특징을 살펴보았고,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 4치에서는 실제로 클라우드 콘솔을 둘러보는 시간을 위주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정 생성부터 IAM 기초까지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클라우드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AWS를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다른 클라우드도 비슷한 개념과 프로세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AWS 계정 생성 프로세스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계정을 만들어야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계정 생성은 AWS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URL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메일, 패스워드, 회사 또는 개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메일은 루트 계정의 아이디가 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AWS는 계정 생성 시 $1 인증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카드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제로 청구되진 않으며 영업일 기준 2, 3일 내에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여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세 번째 단계는 휴대폰 인증입니다. SMS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스팸 방지 목적이며 본인 확인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프리티어, 즉 무료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12개월간 많은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계정을 만드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보안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단계 인증,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활성화입니다. 비밀번호만으로는 보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두 번째 인증 단계가 있으면 계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어센티케이터를 설정 후에는 백업 코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나면 핸드폰을 잃어버렸더라도 이 백업 코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루트 계정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루트 계정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루트 계정은 최초 설정할 때만 사용하고 일상 작업에는 권한이 제한된 사용자를 생성해서 사용하세요. 루트 계정의 액세스 키는 절대 만지지 말고 만약 있다면 즉시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비용 관리 설정입니다.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비용이 나가므로 예상치 못한 요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산 알림을 설정하고 예를 들어 $10로 설정하면 비용이 $10를 도달하면 이메일로 알림이 옵니다. 1일 비용 리포트도 활성화하여 무료 한도 초과를 알림을 켜두어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리전 설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리전을 선택하는 것이 네트워크 지연이 줄어드는 요소입니다. 한국에서 사용한다면 서울 리전을 선택하세요. 불필요한 리전은 비활성화하시고 데이터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국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면 데이터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니까요. 로그인 후 보이는 화면은 콘솔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는 클라우드 리소스를 관리하는 중앙 통제실입니다. 화면 상단에는 검색바가 있고 200개가 넘는 AWS 서비스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2라고 검색하면 바로 EC2 서비스로 이동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계정 정보와 리전 선택 메뉴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리전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리전에서 만든 서버는 도쿄 리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리소스 요약이 있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EC2가 몇 개인지, S3 저장소는 몇 개인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비용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상태 모니터링 센서에서는 AWS 서비스들이 항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AWS도 장애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WS는 200개가 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컴퓨터 카테고리, 스토리지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시큐리티 카테고리,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카테고리에는 EC2, 람다, ECS가 있고 연산 처리와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이 됩니다. 서버가 필요하면 이 카테고리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스토리지 카테고리는 S3, EBS, 글라시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과 백업에 사용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는 광경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다이나모 데이터베이스, 레디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카테고리에는 VPC, 라우트 53, CDN이 있습니다. 시큐리티 카테고리에는 IAM, KMS, WAF가 있습니다. 보안과 권한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배울 IAM은 시큐리티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IAM은 클라우드 보안의 핵심으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IAM은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유저스, 사용자, 실제 사람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각 사용자는 고유한 로그인 정보를 갖고 있고, 예를 들어 개발자 누구누구, 관리자 누구누구식으로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그룹, 비슷한 권한이 필요한 사람들을 묶어 공통 관리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팀 혹은 운영팀처럼 팀 단위로 권한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팀에 속한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으로 자동으로 권한을 받습니다. 셋째, 룰스, 임시로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합니다. 팀 내에 속한 사람이 있지만 특정 영역에서 임시로 권한을 주어야 할 때 권한을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ECS 서버가 S3의 스토리지에 접근해야 할 때 EC2에 롤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아니라 서비스 간에 권한을 위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넷째, policies. 이런 권한들은 정의한 규칙 문서입니다. 제이슨 형태로 작성되며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해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 정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제이슨 형태로 작성됩니다.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입니다. effect는 허용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allow면 허용, deny면 거부입니다. action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S3, get object는 S3에서 파일을 가져오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리소스, 어떤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적용할지 지정합니다. 특정 S3 버킷이나 특정 EC2의 인스턴스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가 미리 만들어 온 정책들도 있습니다. Read Only Access는 모든 리소스를 읽기만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나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파워 유저 액세스는 IAM을 제외하고 모든 권한을 줍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는 모든 권한을 주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권한만 부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권한을 주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IAM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면 보안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에 필요한 최소 업무만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최소 권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둘째, 일상 업무는 IAM 사용자로 하세요. 루트 계정은 최초 설정 때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잠가 두셔야 합니다. 셋째, 모든 사용자는 2단계 인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만은 부족하고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넷째, 불필요한 권한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했거나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당 권한을 삭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액세스 키는 90일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오래된 키는 보안 위험이 있으니 교체해야 합니다. 6번째, 불필요한 키는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액세스 키가 유출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다이어그램처럼 대부 유저가 개발 환경에는 접근할 수 있지만 프로덕션 환경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별 권한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한 보안 실천 가이드입니다.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체계적인 분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태그입니다. 태그는 리소스에 불리는 라벨입니다. 키와 밸류를 쌍으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환경을 관리하는 키가 있으면 개발 환경인지 프로덕션 환경인지, 팀을 관리하는 키가 있으면 데브옵스 팀인지 개발팀인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키가 있으면 웹앱을 만드는 팀인지 프로젝트인지, 모바일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인지 같은 식으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태그의 장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 비용 추적입니다. 프로젝트별, 팀별 얼마나 비용이 나가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 팀이 이번 달에 얼마의 비용을 사용했는지 태그별로 필터링해서 볼 수 있고, 둘째, 자동화입니다. 특정 태그를 기준으로 자동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대부 태그가 붙은 서버는 밤 10시에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발 관련 서버가 24시간 운영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통해서 리소스 사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접근 제어입니다. 태그 기반으로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팀은 대부 태그가 붙은 리소스만 접근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리소스를 지정해서 접근 기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볍게 리소스를 봤을 때 태그만으로 접근 제어를 관리할 수 있으면 시각적으로도 용이합니다. 넷째, 리소스 정리입니다. 필터링과 검색이 쉬워짐으로써 모든 특정 프로젝트의 모든 리소스를 한 번에 찾아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며 한 번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의 화면은 실제로 IAM 대시보드의 모습입니다. 이 대시보드에서 사용자, 그룹, 역할, 정책을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이라 비용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AWS는 코스트 익스플로러라는 비용 시각적 분석 도구를 제공하여 일별, 월별 추이를 볼 수 있고 그래프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증가했다는지 파악을 하기가 쉽습니다. 서비스별 비용 추적도 가능하며 예측 기능이 있어서 사용 패턴에 따라서 이번 달 비용이 얼마가 될지 예측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비용 이상 탐지 기능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특정 비용이 급증하면 자동으로 알려주고 예산 한도를 설정하면 초과했을 시에 자동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서버 끄지 않고 계속 켜두면 요금은 계속 나갑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매일 확인하고 실수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리소스 사용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AWS는 클라우드 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의 실시간 상태를 볼 수 있고 매트릭으로 서버의 상황을 보며 그 매트릭은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네트워크 사용률 등 다양한 매트릭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서버가 느려지는 원인을 찾고 특정 서버만 느려지는 것도 매트릭을 통해서도 시각적으로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로그를 분석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중앙에서 모아서 보므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는 CPU 사용률이 높으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림을 보낼 수 있는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팀 전용 대시보드나 운영팀 전용 대시보드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과 개발에만 필요한 매트릭스를 모아두어 커스텀 모니터링 화면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IAM 사용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따라 오시면서 실습을 해보세요. 첫 번째, IAM 콘솔을 접속합니다. AWS 검색 창에서 IAM을 검색하고 클릭한 다음에 화면에 들어오면 메뉴에서 유저를 클릭하시고 Add 유저를 누르면 화면과 같이 사용자 입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사용자 입력을 하고
액세스 유형을 선택하면 콘솔 액세스를 체크한 다음에 프로그래매틱 액세스를 체크하면 API 접근도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 권한을 설정합니다. 기존 그룹에 추가하거나 직접 정책을 연결 혹은 사용자의 기존에 있는 권한을 복사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이니 리드 온리 액세스 정책을 연결하여 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리소스를 볼 수는 있지만 추정은 할 수 없습니다. 넷째, 태그를 추가합니다. 이미 있는 리소스에 태그를 추가하여 팀, 환경, 개발 같은 태그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검토 화면에서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크리에이트 유저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생성이 완성되면 로그인 URL, 사용자 이름, 임시 비밀번호가 표시됩니다. 이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시 비밀번호는 다시 볼 수 없으니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URL이 생성됩니다. 이 URL은 IAM 사용자로 로그인할 수 있는 접속 주소입니다. 루트 계정과는 다른 URL이니 기록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3차 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콘솔을 실제 돌려보고 기초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실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